여러분 안녕하세요. BKCD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나이트록스 영상을 제가 지금까지 두 개를 올렸습니다. 나이트록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트록스의 장점, 그리고 주의할 점을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나이트록스 세 번째 영상으로,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록스 탱크를 직접 가져와서 안에 있는 기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탱크에 태그를 붙이는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한다면 이 단계는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이제 나이트록스 탱크를 산소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소 분석이 필요한 게 이 산소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나록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 제품을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이 안에 산소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산소 센서인데, 이 산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압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제품이 우리가 살 때 소비자가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산소 센서 가격이 25만원 정도 합니다. 산소 센서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탱크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 40큐빅 탱크는 제가 나이트록스 기체를 블렌딩해서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80큐빅 탱크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트록스 탱크에 들어있는 기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석기의 눈금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분석기 눈금 교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분을 알고 있는 기체가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사용합니다. 공기 안에는 산소가 21%보다 조금 적게 들어있죠. 그래서 공기를 사용해서 이 계측기의 눈금을 조정한 다음에 실제로 나이트록스 탱크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 탱크를 열어주는데, 열기 전에 한번 세게 해서 이 입구에 묻어있는 물기를 한번 날려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 센서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날려주시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살짝만 열어주세요. 자, 나오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공기를 틀어놓고 이 바늘구멍 보이시죠? 이 부분을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21.2 이렇게 움직이죠? 자, 움직이는 게 완전히 멈춘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조그 버튼을 돌려가지고 20.9를 맞춰줍니다. 20.9 됐죠? 자, 이렇게 하면 계측기 교정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교정이 끝난 이 계측기를 가지고, 분석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나이트록스 기체의 산소 퍼센트를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탱크를 열어서 분석기를 갖다 대기 전에 한번 밸브를 열어 가지고 여기 있는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없는 걸 확인하고 먼저 탱크를 열어야겠죠. 자, 탱크를 여는 수준은 아까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할 때 열었던 그 공기 흐름 정도만큼을 맞춰줍니다. 이게 기체가 더 세게 나오게 되면 산소 퍼센트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열어서 공기가 흘러나왔던 수준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대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수치가 멈출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38%. 이 탱크에는 38%의 산소가 들어가 있는 나이트록스 기체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탱크에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태그를 해야 되는데, 태그를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탱크는 아까 공기 탱크였지만 나이트록스 탱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80큐빅 탱크에 나이트록스 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할 때 가장 좋은 건 이런 스티커입니다. 요게 이제 패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스티커인데, 근데 이 스티커를 구매해서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스티커 말고 이런 테이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두 가지 태그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탱크가 누구의 탱크고 언제 충전을 했고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태그와, 그리고 이 탱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 수심, 이 두 가지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테이프를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테이프는 우리가 보기 위한 걸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충전 날짜, 다이버 이름, 산소 퍼센트, 최대 수심, 잔압, 분석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조그만 데 기록을 할 겁니다. 먼저 이 탱크는 제가 쓸 겁니다. 저는 항상 이름을 BK로 쓰죠. 그리고 오늘 날짜는 2020년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나이트록스 기체 EAN 38%. 자, 이 38%로 갈 수 있는 최대 수심. 자, 최대 수심 구하는 거는 지난번에 몇 번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계산해 줍니다. 1.4 나누기 0.38은 3.68이죠. 그래서 26m. 그래서 최대 수심 MOD라고 씁니다. Maximum Operation Depth. 요렇게 기록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2개 붙여서 만든 이 큰 테이프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을 기록해 놓을 겁니다. 예쁘게 26. 이 조그만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 내가 보기 위한 거고, 이 큰 수심 같은 경우에는 나 말고 나랑 같이 다이빙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붙여주는 위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탱크 목에 내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수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탱크 뒷면이죠. 탱크 뒷면에는 탱크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탱크 밴드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크게 붙여줍니다. 그럼 혹시나 내가 이 최대 수심을 넘어가게 되면 내 버디나 같이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이트록스 분석기를 캘리브레이션하고 그럼 아날라이징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수심을 태그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고 경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태그는 다이빙 끝났다고 바로 띄워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 탱크를 다시 나이트록스 블렌딩하고 분석할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때 다음 사람이 탱크를 분석하고 이걸 떼고 자기 태그를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 탱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기체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유즈드라고 표시해도 띄워버리지는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